자,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들고 또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이 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사람들이 센터를 방문합니다. 웃으면서 방문을 하세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는 원칙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그게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또 이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 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 공청회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조현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여자분들,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면서 웃으면서 오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명품 선글라스도 산다 이렇게 하신 얘기가 하나가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실업급여, 이 달콤한 실업급여라고 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두 분 어떤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박 의원님의 네? 날카로운 비판을 한번 먼저 듣죠. 청년과 여성이네요, 또. 저는 일단 공교롭게, 예. 저 담당자분이 좀 본분을 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일반화해서 말씀하실 사안도 아니고 특히 여성, 청년 또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히 비뚤어진 인식이 저렇게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부끄러워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급여가 뭐 아무한테나 공짜로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업을 당하고 그러니까 잘리고 나서 이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존재하는 것이고, 실직이 되고 있고 또는 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아서 계약직 상태에서 갑자기 잘리게 되는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편견과 무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일단 저런 식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할 것도 아닌데, 더 문제는 지금 집권 여당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가 왜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정치인이라면 사실 저는 잦은 해고를 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이런 낮은 임금을 좀 개선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최소한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을 전체 다 통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명백한 비하의 발언이고 굉장히 선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굉장히 위험한 일반화고요. 선입견이고 편견이 아닐까요? 저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좀 낯뜨겁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장희찬 최고위원님, 박성민
전 최고위가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 이제 담당자분의 발언으로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성급한 일반화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분은 일선 현장에서 실제 많은 사람들을 겪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나 지나친 비판으로는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가장들이나 정말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는 순간에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온다. 그리고 이분들은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재취업과 재고용에 절박하겠죠. 그런데 분명 현장의 담당자가 봤을 때 성급한 일반화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일부라도 이 실업급여를 좀 받는 것 자체를 뭔가 그냥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도 보인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조 원에 달하던 고용기금이 전부 다 고갈이 되었어요. 그 주된 이유가 실업급여 기간도 늘어나고 비율도 올라간 것 등등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실업급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일단 부정지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적발되었을 때 처벌 기준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정말 절실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실업급여의 문턱을 더 낮추면 더 낮추되 기준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실업급여 지출에 이 여러 가지 좀 허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0조에 달하는 고용기금이 5년 만에 빵원이 되었는데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로 가게 되었는데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 공무원분의 어떤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발언이나 뭐 실업급여라는 단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박대출 의장도 실업급여라는 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 말을 한 거거든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럼 실업급여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도 지난 5년 동안 여당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10조를 까먹었는데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10조 더 마이너스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럼 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에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국회에서 토론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석했는데 여기서도 실업급여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실업급여만 잠깐 타먹자 또는 조금 갔다가 또 일했다가 실업급여의 달콤함이라 그럴까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본인의 근로 의욕도 이게 떨어뜨리면서 또 하나 실업급여에 대한 기금도 재정 악화도 시키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OECD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경제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세계에서 기여기관 대비 실업급여가 제일 높고 그리고 취업해서 받는 수입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이런 건 빨리 개선을 해라. 이게 이제 그 일을 통한 자립, 이를 촉진하는 것이 원래 구직급여 제도의 취지거든요. 어디 무슨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나 여성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아니 뭐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내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여성과 청년 전체를 사치나 즐기는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네, 잘못하셨죠 이번 발언? 그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이건 박성민 전 최고 차례입니다. 이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에서는 실업급여가 이게 적선이 아니다. 내가 보험료 내고 보험료 타는 건데 왜 그것 갖고 문제를 삼느냐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실업자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거에 온라인에서 그런 화제가 됐던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뭐 어디 한 일식집에 와가지고 비싼 돈가스를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수급자인 사람들이 저렇게 비싼 걸 먹어도 되냐라면서 한 손님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대요. 굉장히 불쾌하고
저렇게 내 돈, 내 세금으로 저렇게 돈가스 비싼 거 먹고 이러는 거 아닌 것 같다. 수급받는 아이들이 왜 저렇게 사치를 부리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굉장히 온라인에서 여론이 들끓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지금 실업급여 받으러 오는 분들은 다 울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인상 팍 쓰고 그렇게 다 받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런 막말을 내뱉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실업급여의 취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 국민의힘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특히 박대출 의원님이 본인이 정말 정치인이시라면 지금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잘리고 불안정 노동으로 힘들어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실업급여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업을 당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없이 오로지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이 다 무슨 놀고 먹는 배짱이인 것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인식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실업급여를 타면서 일탈하는 분들이 있겠죠. 어느 제도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제도나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고 그 제도로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부를 전체로 치원해가지고 보는 것은 상당한 편협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는 흐름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실업급여 타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수급으로 타가는 것처럼 몰아가는 여당의 태도는 결국 누굴 위한 것이냐 그리고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합니다. 5년 만에 고용기금 10조 홀라당 다 까먹고 기분 내고 돈 많이 주면 좋아는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돈을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당장의 지급액이 조금 깎일지는 몰라도 또는 지급 기준이 조금은 더 어려워질지 모르더라도 이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인기 없을지도 모르는 당정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OECD에서 공식적으로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높은 유일한 OECD 회원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다가 최저임금 주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유일한 국가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대비 받는 임금도 OECD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기여 대비. 그러니까 네. 이런 명확한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OECD 1등할 정도로 지금 이 곡간을 풀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을 조금 맞춰 나가자는 취지인데 물론 일부 표현이나 정치인이 아닌 현장 공무원분들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발언들이 국민 공감대를 사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송구하고 자세를 낮춰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문제의식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5년 동안 10조 까먹은 것처럼 앞으로 5년도 마이너스 10조가 나든 20조가 나든 문재인 정부에서 준 것처럼 펑펑 주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주면 오히려 지지율 관리에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 같은 당정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미래 세대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안정 단기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이해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실업급여 이런 발언이 나오는 아니 그 거라고 10조 까먹은 건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계속 문재인 까먹어요? 정부 기간에 코로나 있었던 거 400조를 잊으셨어요? 넘기고 5년 동안 고용기금만 코로나 10조였는데 때 많은 분들 코로나를 잘리고 가정하더라도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그런- 그 이전에는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위원님. 400조를 넘긴 거 위원님, 어떻게 제가 말씀 좀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자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네, 최고위원 실업급여 얘기 먼저 자체는 듣겠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노동 이게 단순히 직장에서 나온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려야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의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개선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근속 기간 역시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재정 지출까지도 폄훼하시는 것은 전 잘못된 시각이라고 사실과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줄였고요. 아무리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가의 빚이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를 늘렸다는 것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용납이 되는 행위가 위원님 아닙니다. 그럼 그때 코로나로 그리고 다들 구직-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구직 재정 활동 지출을 같은 경우도 줄입니까? 적당히 했어야죠. 강의실에서 불 끄는 사람들한테도 한 달에 180만 원씩 없는 일자리 만들어서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른 그게 무도하다는 다른 겁니다. 선진국들과 비교해 어떻게 보세요. 400조를 저희 그렇게 만듭니까? 많이 400조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부동산 네. 폭등도 다른 나라 대비 훨씬 폭등 정도가 높았고요. 자, 일단 그리고 그럼 지금 좀 그러니까 5년 만에 바뀐 저 거죠. 한마디만 정권이. 드릴게요. 예. 그리고 노동부에서 지금 저렇게
저렇게 뭐 27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20%가 넘는 사람들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건 역시도 제대로 추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집 자체가 세후 소득을 너무나 과대하게 너무 과소하게 추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초단기 노동자들만 수집되어야 할 데이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퍼센테이지가 더 높게 잡히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5% 정도로밖에 보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 역시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건 어떻게 보세요? OECD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최저임금 근로자 월 수익 대비 실업급여의 하한선이 더 높은데 우리가 OECD에서 그렇게 고간을 많이 풀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나라인가요? 이거 이렇게 풀어놨던 게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뭐 실업급여니 저 여성 공무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하면 안 되고 했던 대로 계속 돈 풀어라라고 말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무책임한 정치라는 거죠. 했던 대로 돈 풀어라라고 얘기한 적 어떻게 없습니다. 할까요? 지금 저희가 돈을 조금 줄이자는 건데. 실업급여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을 저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하지만 네. 하지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사실상 실업급여를 폐지하자 또는 이 전혀- 하한선을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온 하한선을 적이 더 없습니다. 높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한선은 당연히 높여야죠. 아니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저희가 있는 거 언제 아니냐는 누가 말씀을 드리는 실업급여를 거죠. 폐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짜뉴스를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실업급여의 기준이라던가 이후 구직 활동에 대해서 지금처럼 알바 사이트에 그냥 이력서 하나 올려놓으면 구직 의사가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이 무책임한 검증 과정.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OECD에서 유일하게 실업급여 하한선이 높은 과도한 지급 이런 것들을 고치자는 것이지 결코 이 실업급여 자체를 폐지하거나 실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돈 절대 안 주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정화석 노조위원께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구태여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최저임금보다 높은가요? 실업급여가? 약간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네. 그 최저임금이 새 전후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네. 지금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세금 빼고 4대 보험료 빼고 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 최저임금.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예, 실업급여의 하한선이죠, 저게. 예. 그래서 이제 180만 원 정도가 이제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후로 받는 실수령액인데 네.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의 80%를 받으니까 월 184만 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이게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건데 사실은 뭐 저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최저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금을 보존해주는 그런 절차들도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세후 소득이 이 역전되는 경우도 뭐 이 사례별로 다를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일반화시켜가지고 딱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뭐 장해찬 의원도 말씀하시고 박성윤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6개월 이상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의사에서 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소위 잘려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잘린 상태에서 끊임없이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 안전망으로 있는 게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는 이제 아까 그 노동청의 관계자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분들도 있겠죠. 뭐 쉬고자 하는 분들, 그 다음에 6개월 대충 일하면 다음 6개월은 그냥 대충 아까 뭐 알바 사이트에다가 이력서 하나 올려놓고선 그냥 돈을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근데 다만 그거를 너무 일반화시켜가지고 이걸 뭐 실업,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부정수급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건강보험을 꿀강보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무엇이 타겟이냐,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정수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실업급여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그 최저임금보다 이 더 많이 받는 실업급여의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보다 그러니까 그 이 진정성 있는 구직 활동이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됐다 네. 이런 식의 어떤 단순은 굉장히
이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그냥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정치적 올바름을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